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국가의 중심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선 도시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행정수도 세종은 더 이상 구상과 선언의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과 예산이 움직이고 있고 국가의 핵심 기능이 세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세종의 현재와 미래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국정 과제를 가장 전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민생금융, 중소상공인 등 정책을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로 대통령 국정과제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과제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민생경제정책 상당수가 정무위를 통해서 설계되고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5년간 1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성장펀드는 그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을 토대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호가 아닌 구조의 변화입니다. 국민의 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가고 그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는 성장의 선순환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과 민생 기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 시간은 헌정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불법 계엄 시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경랑 속에서 국회는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중앙 국회의원으로서 금융시장 불안을 막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를 완화하며 투자와 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전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입니다. 내란 청산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경제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민생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민생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국회에서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치의 흐름 속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세종의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호재입니다. 충청권이 하나의 행정-경제 단위로 재편된다면 수도권에 맞먹는 경쟁력을 갖춘 거대 생활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이는 세종이 고립된 행정도시가 아니라 충청 메가시티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에 씨앗을 뿌렸다면 이재명 정부는 충청을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구상은 그 출발점이며 세종은 그 한가운데에서 행정과 정책, 국가 운영을 조정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구상은 현실 정치의 의제가 되었고 세종의 우상 역시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반성장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충청이 함께 크고 세종이 그 중심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역사적 국면입니다. 이 흐름을 놓친다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정치와 지역발전이 맞물려 들어가는 지금의 동력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사업들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닙니다. 행복도시 중심부 약 210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심장부가 될 공간입니다. 이미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가 진행됐고 2026년 상반기부터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 용역이 시작됩니다. 세종 연서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 LH 상대로 사업 추진의 결단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법원 설치법 개정과 2026년 정부 예산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본격 추진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번 2026년 세종 관련 예산은 단발성 성과가 아닙니다. 행정수도 핵심 인프라, 산업단지, 사업 인프라까지 세종의 중장기 미래와 직결된 사업들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세종의 방향을 바로 세운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세종의 다음 4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행정수도 세종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정체시킬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저는 현재 세종시당과 충청, 대전, 세종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대기구인 충청, 대전, 세종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당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직함이 아니라 중앙당과 지역을 연결하고 당의 전략과 현안을 조율하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당과 정부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저는 당의 조직력과 전략을 현장에서 가동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의 흐름으로 만들고 중앙정치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정치적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에 필요한 리더는 새로운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국가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책을 설명하는 능력보다 예산과 권한을 끌어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선택, 준비된 선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치라는 건 답이 없습니다. 흔히들 생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충남 대전도 몰라요. 다 내일 일을 몰라요. 누가 나올지 알겠습니까? 충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은 난리예요. 경기도도 난리예요. 인천도 난리예요. 세종도 난리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올라가지요. 전국적으로 좀 관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이 있다면.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후보들도 좀 목소리를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좀 크게 좀 정치적 발언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연기군 정도 멘트만 날릴 겁니까? 저도 연기군 출신이지만 지금 연기군수 아니잖아요. 광역시장입니다. 광역시장. 대통령이 주재하는 17개 광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그런 급이 있어야죠. 급이. 말하는 게 지역적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는 답이 없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죠. 시의회도 좀 우리 세종시에 장관급, 차관급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왜 관심이 없지? 시의원 거에 대해서? 하기야 장관이 안 하겠죠. 시의원. 시장은 할까?
국장, 실장 널려 있습니다. 인재들이. 저는 요즘 많이 만납니다. 퇴직한 1급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우리 세종시 현안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근데 이분들 좀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 참 중요하다. 저 요즘 제일 많이 느낀 게 세종시는 국회의원 둘 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이 큰 과제를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종시장은 저하고 목표를 좀 같이 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지방선거룰은 중앙당에서 이번에 좀 그닥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광역위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당의 상무위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를 합니다. 비례대표 한 분인데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 지방의원, 광역의원 심사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하게 저희 당에서 심사 항목으로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당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고요. 지역에 대한 정체성도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당의 기여도입니다. 당의 기여도를 하면 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했을 것이며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동했을 것이며 그게 당의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덕성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또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시의원 역량을 높여야죠.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누구누구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도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게 뭐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우지 아니하면 도태되기 쉽다. 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모두 말씀해 드렸다시피 된 충남 통합시 출범은 물론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죠. 이제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아마 저희들 세종시로서는 이게 좋은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 충남 통합시가 출범하면 이제 인물론이 나오겠죠. 당연히 인물론이 나오겠죠.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세종시에 있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커리어, 그 정도의 캐파, 그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이 좀 시장으로서 좀 나오시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야 충남, 대전 통합시나 세종시나 충북이나 좀 비등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이재명 정부의 그 핵심 국정 과제 중에 5극 선택 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5극이라 하면 충청, 전라, 남도죠. 남도 광주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영남, 대구, 경북, 그 다음 수도권이 되어 있던데요. 이 목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종, 충남, 대전, 충북은 5극 중에 1극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초광역, 즉 메가시티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법제화나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대전, 충남을 얘기하는 게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지향하는 특례시의 목적이 있을 거고 충북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 우리 세종이 지향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1극이 될 텐데 1극을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충청이 다 합치면 550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전 충남은 350만이고
우리가 이제 다 되면 70만이고 충북이 지금 한 180만 이렇게 됩니다. 다 합치면 550만인데 수도권과 맞먹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의 임계점이 500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은 산업과 기술, 세종은 행정, 그다음에 충북은 바이오나 같은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일급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고 있다. 그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7년도 그때는 취득세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는 재정 문제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근데 2020년도 지나서 그 이후로 이제 재정이 좀 많이 열악해졌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취득세나 등등해서 지방 세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보통교부세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교부세라는 게 수요와 수입의 갭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지금 뭐 보통교부세 등등 말씀하시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 쪽에서 우리 세종시 재정 확충을 위한 어떤 주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방식이 어디에 있느냐, 방식. 보통교부세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분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뭐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해찬 위원님 할 때부터 줄기차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처럼 우리 정률제로 해달라 요구를 많이 했죠. 근데 안 된 이유가 이게 나눠먹는 구조거든요. 지방교부세를 파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24%.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타 시도는 난리가 나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저들이 한 게 뭐냐면은 재정 특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대 때 3년 연장 받았고 21대 마지막에 또 3년 연장 받아가지고 내년에 끝납니다. 그 내년에 또 발의해가지고 재정 특례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충당을 해왔죠. 그 다음에 기초 소유가 있고 고정 소유가 있습니다. 그 세밀하게 따지시면 이거 1시간 걸려요. 어찌됐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재정 특례 지금 25%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35가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좀 고민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 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19.24%인 그 허들을 좀 깨보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좀 중앙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 재정이. 그걸 좀 깨보자. 그래서 25가 됐든 30이 됐든 국회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재정 분권인데 이번에 대전 충남 특례시가 발족이 되면은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이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많은 그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을 많이 이양받으면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제주도처럼.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게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내가 이 장담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이나 의사당이나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세종시장 정치적 내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꼭 제3자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후보분들도 정치력을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세종시는 우리 지역 의제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국가적 의제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출범 이후 22.5조가 투입되는 대단히 국책 사업이거든요. 근데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가 22.5조가 투입되는 걸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행복도시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대략 오바웃으로 한 10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바꾸어야 돼요. 지금 현재 행복청이 보유하고 있는 게 8.5조입니다. LH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22.5조 중에. 이것도 좀 고쳐되고 해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다음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좀 코딩을 같이 해서 정말 정치력 있게 좀 추진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제 사회적 합의라 하면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하는 문제인데 그다음에 행정수라는 명명을 하는 건데 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첫 번째가 행정수도 특별법이에요. 그것도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되겠죠.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혹시 2004년도 같이 이게 만약에 우연 판결이 나오면 개헌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야가 행정수도 관련해서 그닥 이렇게 반대가 없어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이제 한 3번인가 내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국정과제를 7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이렇게 정부를 하면 국토부죠. 국토부와 행복청인데 서한 작업을 했습니다. 좀 여러 의원들이 냈는데 좀 완성도가 떨어져서 정부하고 국회하고 잘 논의를 해가지고 서한이 잘 된 법안을 그걸 제가 또 발의를 해서 또 발의할 수가 없어서 그 심사를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위에서 합니다. 그 국토교통위 간사가 아산에 있는 복귀왕 의원입니다. 근데 복귀왕 의원한테 이거 의원님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왕 또 낼 때는 야당과 같이 대표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서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님과 같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도 국토부 장관하고 행복청장 그 다음에 국토위 간사를 만났는데 빠르면 2월달에 이제 임시국회가 재가동되면 그때 논의를 하자. 근데 이제 서한이 잘 돼 있어서 법이 잘 가다듬어져 있어서 심사하는 큰 애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사하면 가결되기까지 지방선거 때 이게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국가상징구역과 대통령 집무실은 당선자가 실시 설계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 플랜 당선작을 기반으로 해서 부처와 용역이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총사업비를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남아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1월 15일 이전에는 국제공모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5월달이면은 당선작이 발표가 되는데 우원식 의장님이 이제 5월까지 끝내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선작은 실시 설계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국회의사당은 국가상징구역과 대통령 집무실은 실시 설계 권한이 부여가 안 되는데 국회의사당은 권한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상당하게 외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군 이래로 이번에 국회의사당 설계 공모하는데 설계비가 단군 이래로 제일 규모가 큽니다. 약 3천억 정도. 자 이렇게 크게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잘 진행되고 있고 법은 이미 다 통과가 됐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중이나 시민의 불편함 등등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필터링을 해서 또 간담회를 많이 하고 공청회를 많이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전솔로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기야 한전, 산자부 국회의원 좋은 게 있더만요. 다 와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6단계가 있는데 지금 4단계더만요. 최적 경과 대역이라 하면 선로가 아니고 대역. 그러니까 계룡부터 천안까지 쭉 어디로 할 건지 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었다. 1년 전부터. 1년이 넘었죠. 그렇죠. 1년 전부터. 우리 세종에는 주민대표 9명, 지자체 공무원 1명, 총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남, 충북, 세종 다 합쳐서 지금 199명 이렇게 입지선정위가 있는데
1년 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해서 지금 대역까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몰랐을까? 주민대표는 누가 추천했을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시민들한테 설득을 안 했죠? 설명 안 하고? 왜 저한테도 보고를 안 했죠? 1년 됐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주민대표 누가 추천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그러면 이런 정도 되면은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요새 이재명 대통령 공론화 하잖아요. 다 얘기하고 뒤에서 몰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역이 결정되고 5번째가 이제 그 대역 안에서 선로를 정하는 거거든요. 1번, 2번 해가지고요. 그것 또한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걸 밀실에서 하면 안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이런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서로 거기까지 마칠게요. 더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전동 소정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소정면 같은 경우는 2,000명도 파괴됐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치원도 지금 45,0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 지방 이제 이춘희 시장님 할 때 하고 최민호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쭉 그동안에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저희들이 조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읍면 지역에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플러스 뭐 등등해서 이 건물은 많이 졌어요. 많이 졌어요. 도로도 막 확장하고 뭐 중심가로 사업도 하고 전석 지중화 사업도 하고 막 했는데 왜 사람들이 없지? 왜 이사를 가지?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뭐 간담회도 하든 뭐 공부도 해가지고 터득한 게 뭐냐면 결국은 콘텐츠거든요.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건물과 도로는 잔뜩 해놨어요. 도로 내달라고 하면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도로 내달라고. 도로 내달라는 이유는 뭐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이제는 컨텐츠를 좀 입혀야 될 때가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금남면이 제 고향인데 거기도 예전에 지금 뭐 그때는 막 지금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 놓기도 힘들고 매매도 안 됩니다. 그럼 거기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주민자치회가 우리 금남면이나 전이면이나 전동면 조촌이나 살릴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정도의 역량과 힘과 에너지가 있는 시의원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저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저하고 공부가 같이 안 되면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돈을 재정을 그런데 쓰자.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좀 아끼면 돼요. 행사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40만 인구 행사하는 게 경기도시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은 물론 그 행사해가지고 기획사분들도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응당이나 인정을 하겠는데 좀 아끼자는 거죠. 조금씩 아껴서 정말 70만 도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읍면 지역 같이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종무위가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산단 심의가 보통 정인사 산하에 뭐 국토연구원, 환경연구원, 산업연구원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심사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도중에 대선 전에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장군면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겠다. 보통 세종시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이 다 시도지사가 인허가권이 있거든요. 도장 딱 찍고 팔아먹어요. 땅을 팔아먹어요. 도장값을 팔아먹는 거지. 이런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비비 사실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세종시 안에서도 무슨 뭐 아파트를 짓네, 초고층 아파트를 짓네, 뭘 하네, 뭐래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연동 산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목표는 우리 장군 면민들, 우리 세종 시민들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그게 투자 모집을 하는 공고문을 띄웠더만요. 제가 이제 국감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걸 내렸더만요.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투자해놓고 못 받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장치가 아주 완벽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시가 지금 국토부에서 넘어와서 시가 이제 지금 뭐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1년 정도 걸린다는 건데요. 보통 민간 산단도 다른 시도 보면은 보통 한 4, 5년 걸립니다. 또 이걸 어떻게 1년 반 만에 헤쳐버리지 하는 퀘스천? 저도 지적을 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이나 SNS 보면은 아주 앞뒤 안 보고 막 그냥 하시더만요. 이거는 제가 좀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 목표고 그렇다고 내가 산단을 하는 걸 반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정경유착고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정경유착고리를 어느 대단위 사업이든 정치나 행정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유착의 성격이 띄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게 투명해질 때는 저도 찬성하겠다. 또 하나 문제.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보상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 착공인데 지금 대기업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 산다 들어올까요 지금? 저것도 안 돼 있는데 저게 2조 사업입니다. 그 일하는 게 선후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거기 신경 써야죠. 행복청장이 신경 써야죠. 예전에는 막 MOU 체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MOU 체계도 안 하더만요. 저 혼자 요즘 삼성, 한화, SK 만나고 다녀요. 대기업 유치 한번 해보려고. 중요한 게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앵커 기업이 없으면은 후속된 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만조만 회사 그것도 채우려면 10년, 20년 걸려요. 보상단계 들어가서 내년에 이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국가산단이 우선이죠. 저거 지금 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산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피해 없게, 최소가 아닙니다. 없게 만들어야 되고 정경유착고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여다 봐야 되겠다. 문제가 의혹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강행 처리한다? 저는 그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알고 있습니다. 예.